대만 사람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나라를 꼽는다면 90% 이상이 단연 한국이라는 말을 한다는 소문이 있으며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의외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역시 과거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만큼 우리처럼 일본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만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한 집 건너 한 집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편의점 브랜드인 세븐일레븐이 즐비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 천황의 생일에는 천황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현수막까지 내걸리기도 하며 일본 전범들이 합장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규모 사절단들이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1949년 중국 공산당에 패배한 장개석이 대만으로 이주한 이후 반공산주의라는 같은 이념을 가지고 대만과 형제동맹을 맺으며 굳건한 맥망으로 지내왔을 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라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유독 대만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만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대만이 왜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에 우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명나라 말기부터 대만은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다가 청나라가 건국한 지 26년이 지난 1662년에 정성공이라는 장군이 대만을 수복하여 중국 복건성에 귀속시키게 되는데 청나라 말기인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1895년에 일본과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대만은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 일본은 대만에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여 근대화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데 수백 년간 외세의 침탈과 수탈에 시달려왔던 대만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노력으로 낙후된 대만을 리모델링하여 근대화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 시절 대만 사람들은 집집마다 수돗물과 전기를 공급받으며 풍부한 일자리로 인해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영위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장개석의 국민당이 대만을 접수하게 되고 머지않은 1949년 중국 공산당에 패배한 장개석의 국민당 사람들이 대규모로 대만으로 건너와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강제로 싼 가격에 징발하여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대만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외세였지만 자신들을 근대화시켰으며 의식주까지 해결해 주었던 일본에 대한 동경심이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1952년 대만과 평화조약을 맺은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대만에 많은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만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산업협력에 힘입어 양국 간의 민간교류가 빈번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3년 홍콩을 중심으로 사스가 발생하여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교적 낙후된 의료기술을 가졌던 대만 역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세계보건기구 정식 회원국이 아니었기에 국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일본만이 100여 명의 의료진을 대만에 긴급 파견하여 사스 확산을 막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대만 산업과 사회 근간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 대만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는 일본과 친하게 지낼 경우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저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본과 더욱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만 사람들이 왜 유독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연 1992년 우리나라가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오랜 동맹관계를 저버렸다는 배신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20년이나 앞선 1972년에 일본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으며 1979년에는 미국 역시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는데 왜 유독 한국의 단교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끼며 다른 단교국들에게는 실시하지 않았던 한국 항공편에 대해서만 입항금지 조치까지 내렸던 것일까요? 대만 중장년층의 경우 그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연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에 별다른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외교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비록 중국 공산당에 패해 대만 섬으로 정권을 옮겼지만 중화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중국의 속방이었다는 우월의식과 한국이 자신들의 막내 동생과 같다는 역사적 인식을 뿌리 깊게 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 일본과 한일 수교협정이 추진될 당시
양국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나라가 바로 대만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만의 중재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배상금 6억 달러를 받으며 한일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게 되고 이 협상 과정에서 대만은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과 대만이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며 공산주의에 대항하며 냉전 시대를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오던 어느 날 대만 사람들의 반항 감정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83년 5월 중국인 6명이 심양시에서 상해로 향하던 중국민 한 기를 납치하여 한국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죄를 범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만으로 가려고 했으나 항로 문제로 말미암아 대만과 수교 중인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을 경유지로 택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만 정부는 그들을 방공인사로 간주하고 한국 정부에 즉시 대만으로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그들을 국제법 관리에 따라 여객기 납치범으로 체포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에 대만에서 반항 감정이 들끓게 되며 대만 정부도 강력한 항의를 해오게 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년 3개월째 복역 중이던 납치범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무사히 대만으로 건너가 반공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담으로 위 여객기 납치범 중 3명은 1991년 금정 갈취를 목적으로 대만 유력 인사의 자녀를 납치하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2001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위 여객기 납치 사건을 통해 대만은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중국 당국과 직접 접촉하는 등 우방국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촉발된 반항 감정은 스포츠 경기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1977년부터 대만에서 매년 개최되어 오는 존스컵 농구 대회에서 한국과 대만은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한국 팀의 공격적이고 와일드한 플레이를 가지고 반칙과 꼼수를 서스럼 없이 한다면서 한국 농구팀을 비열한 팀으로 간주하여 야유를 퍼붓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반항 감정은 농구 경기뿐 아니라 야구와 태권도 그리고 인터넷 게임에까지 확산되었는데 한국팀이 출전할 경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틈이 보일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비열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1986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국과 대만과의 야구 경기에서 대만 선수가 홈런을 치게 되는데 그 전에 3루심이 굴러 들어온 공을 발견하고 타임을 불렀기에 홈런이 취소된 일이 있었는데 심판이 한국 편을 든다면서 대만 내부에서 심한 반발이 있었으며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대만 태권도 선수가 한국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하자 한국의 항의로 금메달 수여식이 이틀이나 지연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도 대만 여론은 한국이 사사건건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혐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반증하듯 2002년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경기가 중계될 때 대다수 대만 사람들은 한국이 아닌 상대팀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항 감정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2010년 중국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데 당시 유력 우승 후보였던 대만의 49kg급 태권도 선수 양수준이 외국 선수를 상대로 9대0으로 리드하던 중 경기 종료 12초를 남겨두고 부정한 전자호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실격패를 당하게 되고 양수진 선수는 경기장에서 억울함에 1시간 동안 울음을 보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그 경기와 한국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경기를 중단시키고 실격패를 선언한 사람이 한국 출신인 아시아 태권도 연맹의 홍성천 부회장이었기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강하게 항의하던 대만 임원진에게 계속 항의를 할 경우 경기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장면이 대만 매스컴으로 퍼져나가면서 대만인의 한국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한국과 중국이 짜고 자신들을 압살하려 한다며 대만 소재 한국 학교를 공격했을 뿐 아니라 태극기를 불사르고 한국 드라마와 상품에 대한 보이콧 운동까지 진행하며 대규모 반환 운동을 벌이기에 이릅니다. 대만인들의 한국에 대한 반감은 양국이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이유로 서로 경쟁 상대가 되다 보니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더욱 확산되게 되는데 대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생각은 한국 기업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만의 기술을 빼갔으며 가격 덤핑을 통해 대만 기업의 성장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들은 대부분 실체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대만보다 가난했던 한국이 급성장하면서 자신들을 뛰어넘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방어기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례로 2020년 4월 한국에서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시절 대만 유명 인터넷 언론에서는 한국인이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잘 씻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처럼 한국인의 위생 수준을 폄하한 사례가 있으며 어느 여성 패널은 앞으로 한국인과는 악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하던 시절 반기문 총장이 대만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였으며 중국의 압력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밝힌 대만 국회의원들의 참석을 거절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례들로 양국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1999년 대만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구호물품뿐 아니라 구조대까지 파견하여 매몰되어 있던 어린아이를 구출했으며 피해 지역 재건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대만 사람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류 열풍과 더불어 2002년 1월 대한항공 국제선이 다시 대만에 취항하면서 양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어 현재 양국은 상호 간의 5대 교역국이라는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불미스러운 역사가 만들어온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서로 좋은 방면으로 일신되어 양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윈윈하는 긍정적인 관계로 지속 발전되어 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